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후쿠시아입니다요. 요즘 후쿠시아가 너무 예쁘죠? 자,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후쿠시아예요. 요렇게 이파리 무지개색으로 요렇게 돼 있고 안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후쿠시아가 여기 여러 종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보면 5가지 종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또 요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베라예요. 요건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2개를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요. 분갈이 영상을 살짝, 분갈이가 아니고 분홍기기 영상을 살짝 찍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분옮기기를 했어요. 요런 식으로요. 요거는 저기 화분이죠. 요거 서인경 선생님 화분인데 요거 토동이 다육에 요번에 요렇게 밀어주신 요런 사각 화분인데 여기다가 제가 요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자, 모습은요.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여기다가 요렇게 심으니까 이미지가 또 이렇게 어울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었는데요. 요거를 좀 걸고 오늘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요, 이 후쿠시아가 분갈이를 해도 여름에 죽고, 분갈이를 안 해도 여름에 죽고, 참 이게 여름에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요게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게 왜 죽나 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10년 전에도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이걸 매번 키워봤지만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여름에. 그래갖고 한 3, 4년 전부터 이 알을 안 키웠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렇게 막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예쁘잖아요. 일단 몇 개월만 봐도 하도 예뻐서 이걸 데리고 왔어요. 키우기, 여름에 실패하지 않고 키우기 한번 영상 담아 볼게요. 자, 요거는요, 분을 그대로 빼가지고요, 밑에 란석을 이만큼 채우고 흙을 전혀 털지 않고 쏙 빼가지고 그냥 넣고요. 요렇게 해서 처음처럼 야생토로 해가지고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줬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처럼 야생토 70%, 토동이 흙 30%를 섞어져 가지고 제가 요렇게 이제 옮겨 놓은 상태예요. 자, 요렇게 했는데 분갈이를 하면은 얘요 몸살 엄청 해요. 그리고 날씨 때문에도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예쁜 화분으로 뿌리 전혀 건들지 말고 그냥 옮기세요. 요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피트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온 흙이 피트모스 용토나 상토 이런 거보다 피트모스예요. 그 피트모스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가요. 그래서 가을까지 키워도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상토 3개월 되면 썩어버리는 이런 상토에 담은 게 아니라 피트모스에 되어 있습니다. 흙을요 제가 조금 꺼내봤는데 이거는요 용토나 상토하고 조금 다른 흙이에요. 블루베리를 키우는 피트모스라는 요런 흙이에요. 요거는 유통기한이 2년 정도 가는 흙이에요. 요 흙에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도 돼요. 자, 요 행인 화분에 왔잖아요. 요 행인의 화분에 왔으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세요. 이거 내년까지 키워도 아무 이상 없어요. 썩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거 꽃을 검색해 보니까 2가지로 나와요. 에나벨, 나인스퀘어 이렇게 나오는데 둘 중에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갈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세요. 그리고 키우기 있죠. 키우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그 키우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이렇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를 꽃이 요렇게 발레하는 요 발레리나 같다 그래서 발레리나 요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요, 열대 지방하고 아열대 지방하고 그 경계선인 있잖아요. 그런 고산 지역에서 이게 자란다고 해요. 후쿠시아가요. 이게 평지에 자라는 게 아니라 높은 산악지대에 이게 잘 자란대요. 서식지가. 그러니까 이게 서식지가 환경이 어떻게겠어요? 쾌적하겠죠. 산뜻하고 햇볕에서도 이게 잘 자라지만요. 방그늘에서 잘 자란대요. 나무가 이게 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자생지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해요.
방그늘에서 이게 직광을 쐬는 것보다요, 간접광,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하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간접광 밝은 곳에서 잘 자란대요. 햇볕을 막 떼약빛을 막 이렇게 내리쬐면 얘가 힘들어 한대요. 이해가 가시죠? 베란다에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걸으셔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우기가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햇볕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막 창가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내놓고, 주택에서는 막 햇볕이 막 직광을 막 쐬잖아요. 그럼 얘가 굉장히 힘들어 한답니다. 직광을 싫어한대요.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요거 키우는 방법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유리로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룩스가 약하게 들어오는 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번식은 삽목, 이렇게 삽목을 해서도 하고 씨로도 가능한데요. 꽃이 요게 피고 나면 씨가 생긴대요. 그런데 씨앗이 맺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꽃들은 꽃을 많이 안 피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시들면 빨리빨리 씨앗이 생기기 전에 따주는 게 좋다고 해요. 꽃이 이거는 뭐 계속 온도만 맞으면 계속 핀답니다. 모든 꽃은 씨앗이 생기면, 꽃이 안 피니까 시들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따주고 이렇게 키우세요. 그리고 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물을 좋아해 갖고 물을 말리면 죽는다고 해요. 물을 좋아해서 호주메아나 이런 것들 물 말리면 그냥 죽잖아요. 보루니아 이런 것들, 초연초도 물 말리면 한 방에 훅 하고 가잖아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물을 말리면 한 방에 훅 하고 죽는다고 해요.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물이 마르면 이게요 떨어진대요. 입장도 떨어지고 이 꽃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요. 얘는 물을 줄 때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햇볕이 들어올 때 물 주는 거 싫어한다고 해요. 겨울에 보통 해가 들어올 때 한낮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얘는 겨울에는 그렇게 줘도 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물 주는 거를 하고요. 한낮에 물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물 주기도 요것도 조금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흙은 피트모스가 산성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인 거리부나 여기 나온 게 다 피트모스에 나온답니다. 상토나 용토가 아니고, 피트모스는 뭘 심는 거죠? 블루베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력이 좋은 흙에 요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 노란 거, 요게 뭐죠? 요거 노란 거, 요게 약산성흙이라 그랬죠. 요거 녹소토가요. 그래서 요게 녹소토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면 요게 배수도 잘 되고 잘 자란답니다요. 요게 산성을 띄어서 그렇대요. 순치기는, 가지치기는 뭐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얘는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요런 줄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게 자라면은 4, 50일 자라면 여기에서 꽃망울이가 다 요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꽃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는 아이인데요. 이거를 이제 가지치기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순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순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순치기 할 땐 그런 계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는 초본으로 해서 이게 나무로 이제 목질화가 돼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요.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영양제는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알비료 있죠. 알비료를 다른 꽃에 비해서 절반 정도만 사용해서 얹어 놓으면 된대요. 왜냐면 알비료는 서서히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액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도 잘 자라는 아이인데 액비 같은 거를 주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늘어지거나 웃자라거나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놓긴 하는데 소량으로, 다른 거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얹어 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마디게 자라게 해야지 요게 예쁘다고 해요. 자, 온도가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여름에 얘가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온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댓글에요. 이 호주메아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너무너무 잘 자란대요. 이게 이 후쿠샤가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호주메아라 그랬어요. 제가 영상을 이래 갖고 다 삭제하고 지금 새로 찍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름을 불러서 저도 큰일입니다요. 자, 이 후쿠샤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런 데는 별도로 저기를 안 해도 잘 자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고온 다습하잖아요. 습도가 있잖아요. 뜨겁기만 하면 괜찮은데 습도가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여름에. 그래서 제일 잘 자라는 저고는요. 밤에는 5도에서 10도. 밤에 우리 지금 베란다 온도예요. 5도에서 10도니까 밤에 지금 밖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유리창 탁 닫으면 5도에서 10도 이렇게 나오고요. 낮 온도가 15도에서 20도에 제일 잘 자란대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도 지금 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베란다 온도가 낮에요. 25도에서 27, 8도까지 올라가요. 문을 안 열어놓으면 막 30도까지 육박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25도가 넘어가면은 얘는 힘들어지고요. 힘들어하고 30도가 넘어가면 사경을 헤맨답니다. 얘가요. 그런데 자생지에서는 30도 넘어가도 상관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서 고온 다습해갖고 습도가 높고 이래서 얘가 못 견딘대요. 요거요. 잘 요거를 하셔야 돼요. 여름에 이게 쿡 가는 이유입니다요. 그리고 최저 온도는 0도 정도인데 0도만 안 떨어뜨리면 된다고 해요. 5도 이상이면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보면은요. 자, 얘는 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제일 잘 자라고 굉장히 저온에서 꽃이 피고 얘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낮에 온도가 25도를 넘어가면은 얘가 힘들어하기 시작한대요. 그런 게 뭐가 있죠? 시클라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는 25도, 28도 넘어가면 아예 힘들어서 잠을 자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잠을 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30도 넘어가고 이러면은 여름에 우리나라 온도를 못 견뎌가지고 그냥 아이고야 하고 얘가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나오면 이게 푹 썰어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름에 그늘로 옮겨가지고요. 선풍기 바람이나 이런 거를 시원하게 쐬주고요. 또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밑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것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밤에 에어컨을 막 트는데 밤낮으로 에어컨 밑에다 놓으면 얘가 또 적응을 또 못한대요. 그러니까 낮에 많이 뜨거울 때 있잖아요. 열대야 때. 그럴 때는 좀 실내 에어컨 바람을 좀 쐬다가 또 새벽녘에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왔다가 요렇게 해서 한 보름에서 20일 관리를 하면 얘가 잘 견딘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올해 저도 요렇게 잘 키워보려고 해요. 자, 꽃이 지면 씨가 맺잖아요. 씨가 맺지 않게 꽃을 잘 따줘야지만이 꽃이 많이 이렇게 맺힌다고 하고요. 가지치기는요. 여름에 얘가 그렇게 지낼 때 요렇게 짱짱하게 자라면 괜찮은데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행인에 키울 때는 괜찮은데 많이 늘어지면 그렇게 힘들어 할 때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은 그거를 여름을 잘 견디면 가을에 새순이 나면은요. 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온도만 맞으면 겨울 내내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만 힘들게 이렇게 꽃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싹 가지치기를 다듬어서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울 수가 있고요. 이게 목질화가 완전히 되잖아요. 나무처럼 완전하게 되면 또 여름을 잘 견딘답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2년 잘 키우면 얘가 또 짱짱하게 잘 자란대요. 우리나라 이게 기후에 또 맞아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요거를 키우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잘 분갈이는 언제 하냐? 지금 요거를 그냥 했다가 있죠. 가을에 9월 말쯤에 여름을 얘가 잘 견뎌가지고 이제 살짝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새순도 나와서 9월 말쯤이나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꽃 오기 전에 있죠. 꽃 피기 전에 이렇게 몽울이 이렇게 맺기 전에 그럴 때 분갈이를 싹 찬바람 날 때 해주면은 활착이 잘 돼가지고요. 요게 잘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사시면은 그대로 저처럼 요렇게 옮기고요. 여름 전에 이걸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여름에 얘가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뿌리 활짝하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차라리 가을에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을에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한번 잘 키워봅시다요. 자, 여름에 힘들어할 때 비를 맞추면 안 된대요. 장맛비. 장맛비를 맞추면 얘가 힘들어한대요. 자, 물은요.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면서 키우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좋아하는 아이인데 여름에 장맛비는 맞히면 싫어한대요. 왜냐면 물을 좋아하지만 뿌리에 가습되는 걸 싫어한대요. 얘가 이 기온이 습도를요 뭐라 하면 산뜻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습한 거를 얘가 싫어한대요. 이해가 가실까요? 여름에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잖아요. 뜨겁고. 그런데 얘는 산뜻한 기온을 좋아한답니다. 고산지대에 사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쾌적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쐬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약간 좀 흐느져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불어오도록 선풍기를 틀어두든지 아니면 에어컨 밑에 이렇게 견디면 요 아이가 여름을 잘 날 수 있다고 해요. 시원하게 하여튼 관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쿠시아 키우기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막연히 키우는 것보다 조금 좀 낫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거는 여름에 그늘에서 시원하게 아니면 너무 뜨거울 때는 못 견딜 때는 에어컨으로 낮에 갔다가 밤에 한밤중에 아침 새벽에 또 시원하게 오전에는 나왔다가 또 오후 정도 되면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름을 잘 나게 하면 요게 잘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 한번 잘 키워 봅시다요. 죽어가지고 막 안 저기 하신다는 분이 안 키우신다는 분이 댓글에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쁘긴 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마 한 포기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한번 하다 보면 또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앵초를 못 키웠는데요. 요즘 앵초를 뭐 엄청 잘 키웁니다. 제가 이제 앵초 박사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죽은 것도 뭐 다 살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잘하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앵초 이거 버린다고 하는 거 막 다 그냥 떠가지고 곰팡이 썰었는데, 자, 이게 와갖고 달달 다 털어서 씻었어요. 물에 뿌리를 아예 그냥 빨래하듯이. 자, 그래갖고 하루 됐는데 쌩쌩하게 이렇게 살아납니다. 자, 앵초 이렇게 뿌리 다 나오게 이렇게 심었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앵초를 키우다 보니까 앵초도 자신이 있어지더라고요. 자, 후쿠시아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잘 키워봅시다요. 키우기 잘 숙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후쿠시아 키우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